Walk into my parlor, said the spider to the fly. 'Tis the prettiest little parlor that ever you did spy. The way into my parlor is up a winding stair, and I have many curious things to show when you are there. Oh, no, no, said the little fly. To ask me is in vain. For who goes up your winding stair can ne'er come down again. Oh, little fly, there's always a way out. Not from your parlor, that's not what I've heard. But you heard the wrong word. I'm sure you must be weary, dear, with soaring up so high. 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시청하기 전에 딱 3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제가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뭐 여러 좋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쭉 훑을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은 일주일에 제가 많으면은 2개 정도를 올릴 거예요. 2개. 옆에 있는 손 PD님 계시는데, 손 PD님 일정을 보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2개를 올리잖아요. 첫 번째는 전근대사를 올릴 거고, 두 번째는 근현대사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 용어입니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용어를 몰라가지고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쥐던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역사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복습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가 있잖아요. 이거의 구분 기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록입니다. 기록. 자,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어요. 역사시대는 문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시대, 이 선사시대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투르나리라는 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사시대의 역사, 선사시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기에 옛날 조상들이 남겼던 뭐 유적, 그죠?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유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역사시대는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유적, 반복됩니다. 유물, 이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류가 문자로서 만들어냈던 사료죠, 사료. 여기서 말하는 사료는 동물 먹이는 그 개사료, 돼지사료, 닭사료,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역사적인 자료를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조선왕조 실록, 뭐 고려사 전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두 번째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BC, 그 다음에 AD, 요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기원전, 이거는 기원후라고 얘기하는데, 구분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몇 년도 태어났어요? 0년, 빵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before Christ, AD는 뭘까요, 여러분들? AD.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애프터 하는데 애프터 아닙니다. 바로 안노 도미니.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가 많이 되어 있죠. 해석을 해버리면은 주님의 해. 해는 뭐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이 의미가 가미가 많이 됐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은 BCE, 어떤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fore Common Year, 그죠? 그 다음에 Common Year. 중국에서는 공원이라는 이 연호를 쓰죠. 공원. 지금 몇 년입니까? 공원 2020년.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좀 선생님이 사업가로 들어갔을 때 역사를 좋아한다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많이 물어봐요. 연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시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묘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거 정도, 이거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좀 뭐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연호는 쉽게 설명하면은 연도 부르는 거예요. 연도 표시법이에요. 연도 표시법. 자, 예를 들면은 이거 다 연호입니다. BC, AD, BCE, CE 이런 거. 그죠? 그러면은 옛날 중국에서는 황제가 있죠. 뭐 황제가 있는데 뭐 다른 말로 뭐 그 이전에 뭐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고. 황제라 하는 존재는 무엇을 다스리냐면은 사람을 다스려요. 그죠?
사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죠. 다른 말로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뭐도 다스리냐면은 시간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황제가 새롭게 즉위를 하면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연도가 나와야 돼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연호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연호죠, 연호. 이걸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연호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중국 한무제죠. 요때 사용했던 연호가 뭐냐면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건원 몇 년? 그 임금이 죽고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거나 왕이 돼버리면 연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동아시아에서 연호를 제일 뚜렷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작년 5월 31일 날 일본에서 천황이 바뀌었죠. 그죠? 지금 천황, 그 전에 천황이 아키히토인데, 아키히토 때 사용했던 연호가 뭐냐면은 헤이세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고, 지금은 나루히토죠. 나루히토 때 지금 사용한 연호는 뭐냐면 레이와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호 해결됐죠? 자, 참고로 한국사를 좀 여러 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광개토대왕 때 썼던 뭡니까? 영락이라는 연호가 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개토대왕이 썼던 영락.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썼던 천수. 그 다음에 왕건의 넷째 아들 누굽니까? 광종. 광종이 썼던 연호가 두 개입니다. 광덕. 그 다음에 준풍. 그 다음에 뭐 신라도 뭐 건원. 뭐 계국. 예? 그 다음에 뭐 홍제. 뭐 인평. 이런 연호를 사용을 했고, 발해의 왕들은 전부 다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연호 사용의 의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왕이나 황제들도 뭘 다스렸다? 시간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중국과 대등 간 관계, 그 다음에 왕권 강화의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계속 하겠습니다. 시호란 말 많이 들어봤죠? 시호는 뭐냐면은 죽은 자. 죽은 자의 공덕을 평가해서 내려주는 이름입니다. 이걸 가리켜 시호예요. 예를 들면은 문무왕. 문무왕 할 때 문무가 시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열왕. 무열왕. 무열왕 할 때 무열이 뭘까요? 시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애장왕이 있어요. 애장왕. 선PD님, 여기서 연어가 뭘까요? 애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호를 보면은 임금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다 나와요. 쉽죠? 예를 들면은 그럴 문자가 들어갔다. 그럴 문자가 들어갔다.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나라의 문물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무자가 들어갔다.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졸라게 쌓았어요. 쌓았거나 뭐 국방을 강화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이기 때문에 어이구 보세요. 업적이 대단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시호 중에서 애자가 들어간 임금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문 쓰겠습니다. 한문. 요렇게 이게 애자인데 이게 무슨 애자입니까, 여러분들? 슬픈 애자, 슬픈 애자. 그럼 인생이 슬퍼요. 예를 들면은 신라의 애장왕. 애장왕 삼촌한테 왕위를 뺏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애왕. 민애왕. 달구벌 전투에서 장보고 군대한테 패배를 당해가지고 또 왕위를 뺏겼죠. 그 다음에 이제 경애왕. 누가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와요?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강제로 자살당했죠. 그러니까 슬픈 애자입니다. 매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말자가 들어갔다든지, 그죠? 나라가 망했거나 피살당했거나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슬픈 사람들. 이렇게 애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호는 임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임금만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익성이라는 시호가 있는데, 익성은 누구의 시호냐면은 황희정승의 시호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임금한테만 부여받는 시호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묘호라고 얘기합니다. 묘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뭐 종으로 끝나는 거. 들어봤죠? 아마 여러분들 사업과에 들어가거나 역사에 관심이 많다. 나 역사 좋아하는데 이러면 내가 물어볼 게 있어. 그 조와 종이 차이점이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애매하는데 뭐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조락하는 것은 창업군주입니다. 창업군주. 무조건 첫 번째 왕이에요. 나라를 세운 사람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태조,
고조 두 개밖에 없어요. 책을 읽을 때 태조, 고조가 나왔으면 첫 번째 임금이다. 예를 들면은 한고조 유방 첫 번째 임금이죠. 당고조 이연 첫 번째 임금이에요. 그다음에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종은 뭐냐면은 이런 창업군주 태조와 고조가 나라를 만들었죠.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정통을 계승한 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군주들을 보면은 태조 빼고 전부 다 종입니다. 그죠? 물론 원관습기 때는 뭐 충, 왕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돼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가 종보다 높다는 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조가 많아요. 그럼 이런 조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명나라에도 성조 영락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붙는 조는 어떤 거냐면은 정통을 다시 일으킨 자. 정통을 다시 일으킨 자. 이런 사람들은 가리켜 또 뭐냐면은 조를 붙입니다. 아니면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자기 노력으로 세우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조선시대에 많죠, 여러분들. 뭐 세조, 그죠? 선조, 인조, 영조, 정조, 그다음에 뭐 순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 용어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지우고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사의 순서, 역사의 순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먼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해요. 고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중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근대가 있는데 원래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맞아요. 이렇게 맞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있어요. 근대보다는 조금 발달이 덜 되어 있고 중세보다는 좀 발달되어 있대요. 다시 말할게요. 근대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고 중세보다는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 쌤이 지금 말하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근세라고 얘기해요. 역사책 보면 뭐 고대 세계 어쩌고 저쩌고 중세 시대 어쩌고 저쩌고 근세 시대 어쩌고 저쩌고 근대 현대 이렇게 나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를 가지고 아까 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전근대사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현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없어졌는 과목인데 옛날에는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뭐 구석기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조선 후기까지 배워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바로 세도 정치 여기를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와 현대는 어디부터 배우냐면은 흥선대원군 들어봤죠, 여러분들? 흥선대원군부터 지금 문재인 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문재인 정부까지 배우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다루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권이 다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뭐 이명박 정부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한 번은 여기 한 번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다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또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은 역사학 하는 과목은 특정한 집단, 역사학자들, 학위를 밟은 분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과목은 누구든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파트가 뭐냐면은 한국사의 무대가 어디냐. 우리 역사의 무대는 과연 어디였을까? 지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한반도 정확하죠? 여기가 삐쩍 튀는 반도가 있고 요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기역자로 꺾여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요 강을 우리가 요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하. 이 요하 서쪽을 뭐라 그럴까요? 선PD님 뭐라 그럴까요? 요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하 동쪽을 뭐라 그럴까요? 요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백두산 있죠? 백두산에서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 여기 있는 요 북쪽 지역, 요쪽 있죠? 이쪽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주랍니다. 만주. 역사 보다 넓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반도죠. 요동반도가 되겠네요. 요동반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끊어져. 요렇게 딱 끊어가지고 이쪽을 또 우리가 북만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쪽을 또 남만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뜨거운 감자입니다. 백두산 북쪽 조금 요 지점이죠. 어떤 책에는 크게 막 그려져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여러 역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도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간도 있죠. 간도죠. 뭐 일반적으로 북간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서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만주, 삼원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죠. 빨갛게 적을게요. 요 부분, 요렇게 빗금친 부분 있죠. 요 빗금친 부분, 요 지역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여기는 중국 땅이지만은 산동반도에 산동반도, 산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동반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옛날에 우리 역사 무대가 된 적이 있었죠. 뭐 길게 점령한 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뭐 일정 기간 동안 점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한국사의 무대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하고 자, 지금까지 우리 역사 연구를 정리를 다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좀 길게 뭐 전근대사 파트 하나, 근현대사 파트 하나 이렇게 해서 수업하면 이상하네요.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재밌는 주제로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 끝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죠. 굽신굽신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